그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진짜 집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 한 마리 늙은 개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82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저는 평생 집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발 단발머리를 빗으면서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손을 들어 뺨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피부. 언제부턴가 이 얼굴도 이 집도 모든 게 남의 것 같았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과 헤어진 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해서도 그저 머무는 공간일 뿐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게 제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평생 다니던 슈퍼 가는 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었고, 방금 전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정숙 씨, 치매 초기 증상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료실 창밖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아니면 눈앞이 실제로 흐려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버려지는 건가?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에는 언제나처럼 낡은 황동 열쇠를 걸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고향집 열쇠인데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헐렸지만 저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 70년이 넘은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있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오늘은 슈퍼 들러서 계란이랑 우유 사야지. 혼잣말을 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슈퍼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30년을 다닌 길인데 그날따라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어라? 저 건물 원래 저기 있었나? 평소 지나던 문구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거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10분을 걸어도 20분을 걸어도 익숙한 풍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골목, 낯선 건물들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집이 어디였지?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쏟아지는 소나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길 잃은 할머니? 치매 노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딸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딸이 또 그 말을 할 겁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요양원 가셔야죠. 싫어. 절대 싫어. 그 순간 멀리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봇대 아래에 뭔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개였습니다.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밧줄에 묶인 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고 왼쪽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띈 건 목에 걸린 플라스틱 태그였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 출신, 세 번째 파양.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이나 버려졌다고? 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온화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털, 떨리는 몸,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길을 잃었구나. 제가 이 개를 보는 건지, 이 개가 저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버려지고, 잊혀지고, 갈 곳 없는 존재들. 너도 집이 없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개가 작은 소리로 끙끙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저 개 아직도 거기 있네. 누가 좀 데려가든지 해야 할 텐데.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아무도 안 데려가요. 그냥 안락사 시켜야죠. 안락사.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안 돼.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잠깐만요.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늙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괜히 고생만 하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데려갈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할 거야. 밧줄을 풀어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서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밧줄이 젖어서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제발 풀려라. 한참을 씨름하다 겨우 밧줄을 풀었습니다. 개는 자유로워졌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함께.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아서 몸이 차가워진 탓이었습니다. 휘청거리는 순간 개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몸을 지탱해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다리에 닿았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길을 몰랐습니다. 집이 어디였지? 공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개를 구하긴 했는데 정작 저희 둘 다 길을 잃은 상황.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중얼거리며 서 있는데 개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살짝 물었습니다. 응. 왜 그래? 개가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짖었습니다. 마치 이쪽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길을 아는 건가?
반신반의하며 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골목을 하나 돌았을 때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김약국. 제가 30년간 다니던 약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장섰습니다. 김약국을 지나 문구점을 지나 슈퍼를 지나 드디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니? 걔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걔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집에 왔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일을 딸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걔가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 고마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걔의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동 함께하는 복동이. 좋은 이름이다. 복동이는 현관에 조용히 앉아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곁에 더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삶은 닭가슴살과 밥이 있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물을 조금 부어 불렸습니다. 복동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복동이는 한참 동안 그릇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먹어도 돼. 다 내 거야.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열심히 먹는 모습.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복동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슬픔 대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지켜주자. 알았지? 복동이는 제 손을 살며시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복동이가 제 침대 옆 바닥에 누워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동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엄마,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딸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벌써 문을 열자마자 딸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엄마, 딸의 시선이 복동이에게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걔야. 이름은 복동이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가물더니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미경아, 엄마 혼자 사시는데 걔를요? 그것도 저렇게 늙은 걔를? 늙었으면 어때? 나도 늙었는데.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어제 길 잃으셨죠? 숨이 막혔습니다. 약국 사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비 맞으면서 헤매는 걸 봤다고. 들켰구나.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한다니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못 사세요. 위험해요. 싫어. 처음으로 딸에게 거역했습니다. 나 안 가. 복동이랑 여기서 살 거야.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다리에 닿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미경아. 엄마는 이 아이가 필요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 거야. 엄마가 무슨 의지를?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길도 못 찾으시잖아요. 그럼 이 개가 찾아주면 되잖아. 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걔가요? 걔가 길을 찾아준다고요? 그래.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어제 이 아이가 날 집으로 데려다 줬어.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요양원 가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걔는 보호소에 보내는 게 맞아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제가 딸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딸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소에 보내면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이나 버려진 아이야. 한 번 더 버려지면 죽을지도 몰라. 엄마도 그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 가면 나도 버려지는 것 같을 것 같아. 그 말이 나오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 감정 표현도 서툴고 안아준 적도 별로 없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알겠더라.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도 버려지고 싶지 않아.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후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만 지켜보겠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혼자 사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개가 정말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지, 미경아, 대신 한 번이라도 더 길 잃으시면 그땐 제 말 들으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고마워. 미경아. 딸은 대답 없이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동이가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동아,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보자. 손을 뻗어 복동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오른쪽 5분 걸으면 김약국, 거기서 직진하면 문구점, 문구점 지나 10분이면 슈퍼. 핸드폰을 꺼내 사진도 찍기 시작했습니다. 김약국 간판, 문구점 앞 은행나무, 슈퍼 앞 빨간 우체통.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진으로 남겨두자. 복동아, 우리 내일부터 매일 이 길로 산책하자. 복동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구도 지켜본 적이 없었는데 복동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이 아이도 나를 지켜주고 있어. 손을 뻗어 복동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내 옆에 있어줘서. 복동이가 잠결에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복동아, 일어나자. 복동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제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야. 세수를 하고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복동이 목줄을 챙겼습니다. 수첩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 출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복동이가 앞장섰습니다. 아니야, 복동아. 오늘은 내가 길을 외워야 해. 복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옆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착하지. 첫 번째 이정표. 김약국.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1단계 집 나와서 오른쪽 5분 걷기. 김약국 도착.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김약국 간판. 그리고 옆에 있는 은행나무까지. 저 나무 기억해야 돼. 은행나무지? 복동이가 짖었습니다. 마치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정표. 문구점. 2단계 김약국에서 직진 3분. 파란색 간판 문구점.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길을 사진으로 찍고 특징을 수첩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30분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느라 긴장했던 겁니다. 피곤하다. 소파에 앉으니 복동이가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였지? 분명히 매일 다니던 길인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벌써? 아직 사흘밖에 안 됐는데. 당황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복동이가 제 옷자락을 살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쪽이야? 정말 반신반의하며 복동이를 따라갔습니다. 2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김약국이 나타났습니다. 맞다. 여기였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길을 아는구나. 무릎을 굽혀 복동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복동아, 너 혹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니? 복동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제가 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동이를 믿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나흘째 되던 날 의도적으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간 겁니다. 복동아,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볼까? 복동이는 불안한 듯 제 얼굴을 올려다봤지만 따라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완전히 모르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복동아, 내가 길을 찾아줄 수 있지? 복동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 있게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알았어. 널 믿을게. 복동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혹시 더 헤매는 건 아닐까? 하지만 15분 후 우리는 정확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복동아. 감격해서 복동이를 껴안았습니다. 복동이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첩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복동이의 특별한 능력 길을 찾는다. 내가 헤매도 복동이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7일째 되던 날 딸 미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매일 복동이랑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있어. 정말요? 길은 안 잃으셨고요? 응, 한 번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사흘째 날 길을 잃었었죠. 하지만 복동이가 찾아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길을 잃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슈퍼 갔다 올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복동아, 산책하자. 복동이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딸이 뒤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자신 있게 걸었습니다. 집에서 오른쪽 5분 걸으면 김약국, 여기 김약국이고, 그런데 김약국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왼쪽 아니면 직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왜 안 가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어. 들켰어. 그때 복동이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확신의 창걸음거리로. 아, 맞다. 직진이지. 복동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딸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문구점, 슈퍼를 거쳐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중간에 헷갈리셨죠? 응? 김약국에서 멈춰 섰잖아요. 그때 걔가 앞장선 거고. 들켰습니다. 맞아. 순간 기억이 안 났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복동이가 알려줬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경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완벽하게 정상인 척할 수는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가끔 길을 잊어.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고. 하지만 복동이가 있으면 괜찮아. 이 아이가 날 지켜줘.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걔는 언젠가 죽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GPS 추적기예요. 작은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복동이 목걸이에 달아주세요. 그럼 엄마가 어디 계신지 제가 항상 알 수 있어요. 위경아, 그리고 이건 제 휴대폰이에요. 딸이 제 손에 특수 제작된 휴대폰을 쥐어줬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제게 바로 전화 연결돼요.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위경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동아, 우리 목걸이에 이거 달아줄게. GPS 추적기를 복동이 목걸이에 부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연결됐구나. 나와 너. 그리고 위경이까지.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8일째 딸이 조금씩 이해해 주는 것 같다. 완벽하진 않지만 복동이와 함께라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야 한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복동아,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복동이는 제 옆에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저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복동이와 저는 이제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저는 수첩을 보며 길을 확인하고, 복동이는 제가 헷갈릴 때마다 정확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복동이 할머니시네요.
오늘도 산책하시나 봐요. 슈퍼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복동이 정말 얌전하네요. 그리고 할머니 곁을 한 번도 안 떠나고 이 아이가 저를 지켜주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퍼 앞에서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어지러 휘청거리는 순간 복동이가 재빠르게 제 다리 옆으로 붙어 지탱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슈퍼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하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앉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의자에 앉혀주고 물을 건네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주 이러거든요. 그때 남자의 시선이 복동이에게 향했습니다. 복동이, 너 복동이 맞지? 남자가 무릎을 굽히고 복동이를 바라봤어요. 어머,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동물보호소 직원이에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하, 복동이는 제가 안락사 명단에서 빼준 아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니 민준 씨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이 아이를 찾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디 가서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랑 함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민준 씨가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복동이가 왜 안락사 위기에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복동이는 특별한 아이거든요. 길을 찾는 능력이 있어요.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는데 직접 보고 놀랐죠. 정말이에요? 네. 어느 날 보호소에서 복동이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3시간 만에 혼자 돌아왔죠. CCTV를 확인해 보니 복동이가 5km 떨어진 곳에서 정확하게 보호소로 돌아온 거예요.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신기하죠? 개들이 원래 귀소 본능이 있긴 하지만 복동이는 유난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길 잃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능력도 있어요. 작년에 치매 노인 한 분이 보호소 근처에서 헤매고 계셨는데 복동이가 그분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복동이를 절대 안락사 시킬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니까요. 민준 씨가 복동이를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락사 위기였어요? 3번이나 파양당했잖아요. 보호소 규정상 3번 파양되면 더 이상 입양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럼 남은 선택지는 안락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몰래 복동이를 보호소 밖으로 내보냈어요. 어디든 좋으니까 복동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민준 씨의 눈빛이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복동이를 데려가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복동이가 절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혹시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아까 어지러워하실 때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복동이가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지탱해주는 모습이 훈련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예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복동이가 필요해요. 이 아이가 없으면 저는 요양원에 가야 하거든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욱더 복동이를 잘 지켜주셔야겠네요. 네, 복동이 같은 아이는 정말 드물어요. 할머니한테는 꼭 필요한 존재죠. 민준 씨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복동이한테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민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치매셨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복동이 같은 아이가 있었다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인준 씨, 그래서 부탁이에요. 복동이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도 부디 무사하세요. 민준 씨가 깊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복동이를 내려다봤어요. 복동아, 너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적었어요. 민준 씨를 만났다. 복동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됐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겠다. 그리고 민준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하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았어요. 복동아,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어. 복동이는 제 발치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날씨 예보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복동아, 오늘은 비 오기 전에 빨리 다녀와야 해. 복동이는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짖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 거야. 하지만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 복동아. 어디 비 피할 곳 없을까? 주변을 둘러봤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하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워 주저앉을 뻔했는데 복동이가 제 다리를 지탱해줬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하지만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주변 풍경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도, 약국도, 문구점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집이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 해? 복동이가 불안한 듯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엄마가 또 길을 잊어버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이제 끝이야. 딸 말이 맞았어. 나는 혼자 살 수 없어. 그때 복동이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왜 그래? 복동이는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크게 짖었습니다. 그쪽이야? 정말. 복동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복동이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빗속을 30분쯤 걸었을까요? 완전히 모르는 동네가 펼쳐졌습니다. 복동아, 여기 어디야? 우리 집 이쪽이 아닌데.
하지만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까요?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더니 낡은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어라, 여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낡은 담장, 좁은 골목길, 그리고 저기, 저 은행나무. 어렸을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동이가 멈춰 선 곳은 빈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터.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 내가 살던 집이었어. 무릎을 굽히고 땅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젖은 흙,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촉감.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진 집, 여기가 내 집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이미 헐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이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복동아, 넌 어떻게 알았어? 복동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게 이곳이라는 걸. 목에 걸었던 낡은 황동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로 열었던 문이 여기 있었지. 손으로 허공에 문을 그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70년 만에. 목이 메였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찾아왔어.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진짜 집으로 가야 해.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추위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GPS 보니까 완전 다른 동네에 계시던데. 위경아, 지금 바로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갈게요. 30분 후 딸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놀랐잖아요. 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신 거예요? 미안해. 복동이는요? 복동이가 왜 집 반대 방향으로 데려간 거예요? 딸이 복동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미경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이가 날 진짜 집으로 데려다 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야. 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다 헐렸어. 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엄마의 진짜 집이었어. 70년 동안 찾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 그런데 복동이가 데려다 줬어. 딸이 복동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복동이가요? 어떻게? 나도 몰라. 이 아이는 특별해. 복동이가 딸에게 다가가서 살짝 앞발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복동아, 오해했어. 그날 우리는 함께 빈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글쎄, 예전엔 건물인 줄 알았어. 벽과 지붕이 있는 곳.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복동이랑 함께 있는 곳. 그게 진짜 집이야.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경아,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는 못 됐지. 항상 차갑고 안아주지도 않고.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맞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지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 엄마, 하지만 복동이가 가르쳐줬어.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있어. 사랑하는 법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미경아, 엄마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항상 사랑했어. 딸이 제 품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복동이도. 복동이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곳으로. 말하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집으로 가요. 차에 타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이야기는 안 할게요. 미경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딸이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GPS는 계속 차고 계셔야 하고 매일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복동이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진짜 집을 찾았다. 건물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 그리고 딸과 화해했다. 복동이 덕분에 모든 게 변하고 있다. 복동이가 제 발치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내가 날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복동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나도 집이 생긴 거야. 진짜 집이.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동이와 저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딸도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동이가 산책 중에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복동아, 왜 그래? 무릎을 굽혀 복동이를 살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동아, 어디 아파? 복동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은 쉬어야겠어. 집으로 돌아와 복동이를 눕혔습니다. 물 마실래? 그릇에 물을 담아줬지만 복동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복동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산책도 힘들어했습니다. 복동아, 제발 괜찮아져야 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복동이가 아픈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30분 후 딸이 도착했고 우리는 복동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복동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자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복동이가 심장병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령견이다 보니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저심실 비대증이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 한 달?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약으로 통증은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복동이 나이가 이미 12살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80대 후반이에요. 저와 비슷한 나이구나. 최대한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수의사의 말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 복동이가 한 달밖에
병원에서 나와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복동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딸이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복동이한테 최고로 좋은 걸 해주세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복동이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구석에 푹신한 담요를 깔고 복동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옆에 놓아줬습니다. 복동아, 여기서 편하게 쉬어. 복동이는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복동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복동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복동이를 확인했고, 밤에 자기 전에도 복동이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복동아, 오늘 기분은 어때? 엄마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삶았어. 먹어볼래?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복동이는 그저 제 곁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산책도 나가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딸이 매일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요? 똑같아. 밥도 잘 안 먹고. 복동아, 힘내야 해. 딸이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동이가 아프니까 제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전 슈퍼에 혼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GPS로 딸이 찾아왔지만 그 일로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동이가 만약에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생각하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복동이 없이는 엄마 혼자 위험하잖아요. 그때 가서 생각할게. 엄마,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요 현실을 보세요. 복동이가 떠나면 엄마는 정말로 혼자예요. 그럼 요양원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싫어. 난 안 가. 엄마 어떻게 혼자 사세요? 길도 못 찾으시잖아요. 그래도 집에 있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랑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복동이가 있는 동안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날 밤 복동이 옆에 누웠습니다. 복동아, 엄마 무서워. 속삭였습니다. 내가 떠나면 난 어떻게 해? 다시 혼자가 되는 거잖아. 복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넌 곧 떠날 거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복동아, 엄마가 너무 의지했나 봐. 내가 아프게 만들었어. 복동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아프지? 많이 힘들지? 복동이는 대답 대신 제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응? 복동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식 들었어요. 복동이가 아프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동물병원 선생님이 제 동료거든요. 복동이 이야기를 듣고 연락 주셨어요. 민준 씨가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동아, 많이 아프지? 복동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복동아. 내가 더 일찍 좋은 집을 찾아줬어야 했는데. 민준 씨, 할머니, 복동이한테 남은 시간 동안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럴게요. 민준 씨가 가면서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할머니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게 복동이의 사명이니까요. 사명. 네, 복동이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아이예요. 할머니를 만난 게 복동이한테는 축복이었을 거예요. 민준 씨가 떠나고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동아, 내가 날 지키기 위해 온 거야? 복동이가 눈을 감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그날 밤 복동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몸을 떨었습니다. 복동아, 괜찮아? 급하게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빨리 와. 복동이가. 30분 후 딸이 도착했고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의사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아니면 하루 이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편한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복동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아, 아프지? 많이 힘들지? 복동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복동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럴까? 내 3번이나 버려졌지만 마지막에 엄마를 만났잖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복동이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고마워. 복동아, 엄마한테 와줘서. 복동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괜찮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복동아,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를 만나서. 나도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복동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복동이 젖을 지켰습니다. 딸과 저 둘이서. 엄마, 복동이 덕분에 우리 가까워졌죠?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복동이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조금만 더 버텨줘. 응? 복동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별인가?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복동아,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조금 더 맑았습니다. 배고프니 물 마실래? 물그릇을 가져다 주니 복동이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미경아, 복동이가 물을 마셔. 딸이 잠에서 깨어 달려왔습니다. 정말이네요. 이거 좋아지는 거야?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딸이 말을 흐렸습니다. 이건 아마 회광반조, 죽기 전에 잠깐 좋아지는 현상.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복동아, 산책 갈래?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 천천히 일어서는 복동이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좋아. 천천히 가자. 목줄을 채우고 복동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복동아, 괜찮아? 힘들면 말해래. 복동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김약국, 문구점, 슈퍼를 지나며 복동아, 우리 여기 매일 왔었지. 기억나?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복동이 할머니, 복동이 많이 아프다면서요?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복동이 힘내. 사람들의 응원에 복동이가 반응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는 복동이.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1시간쯤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는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수고했어. 복동아. 복동이를 자리에 눕혀주고 물과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휴가 냈어요. 왜? 복동이랑 그리고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딸이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 덕분에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경아, 엄마, 그동안 저한테 서운하셨던 거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였잖아요. 미안해, 미경아. 아니에요. 이젠 괜찮아요.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복동이가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복동이가 우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동이도 특별히 만든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맛있어. 복동아? 복동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먹어야 해.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복동이가 떠나도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미경아, 제가 여기로 이사 올게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내일은 재택근무 전환 신청했어요. 회사에서 허락해줬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복동이가 해준 것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아, 복동아, 들었지? 이제 너 걱정 안 해도 돼. 딸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에, 딸의 무릎에 번갈아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동아, 마치 이제 안심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너무 깊어서 깨울 수가 없을 정도로. 복동아? 복동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숨은 쉬고 있어요. 그냥 깊이 자는 거예요. 딸이 진정시켰습니다. 정말, 내 편안한 표정이잖아요. 정말 복동이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복동아, 푹푹 쉬어. 엄마가 여기 있을게. 복동이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동이가 깼습니다. 복동아. 복동이는 저를 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가자. 목줄을 채우려는데 복동이가 거부했습니다. 목줄 안 할래?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싶은가 보다. 알았어. 조심히 걷자. 문을 열자 복동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복동아? 따라가 보니 복동이가 이끄는 곳은
지난번 갔던 고향집 터였습니다. 여기 또 오고 싶었어? 복동이가 빈터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동아, 저도 옆에 섰습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예쁘지? 복동아? 복동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워. 복동아, 너를 만나서. 이제 저는 가야 해요.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엄마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싫어, 난 아직 딸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동이가 제 가슴을 살짝 밀었습니다. 엄마 마음속에 제가 있어요. 영원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아, 아프지? 많이 힘들지?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행복해요. 정말? 네. 엄마를 만나서 진짜 집을 찾았어요. 복동이가 천천히 제 발치에 누웠습니다. 복동아.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복동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동아. 너 덕분에 엄마도 진짜 집을 찾았어.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 복동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복동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복동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엄마한테 와줘서 3번이나 버려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그리고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줘서. 복동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를 항상 기억할게. 사랑해. 복동아. 그렇게 복동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고향집터. 제가 처음으로 집의 의미를 깨달은 그곳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복동아, 따뜻하지?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엄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복동이는? 딸이 다가와서 복동이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복동이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 딸이 무릎을 굽히고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우리 엄마 지켜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엄마, 복동이를 여기 묻어줄까요? 딸이 빈터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내 엄마의 고향집이잖아요. 복동이가 엄마를 데려온 곳이고. 그래, 좋겠다. 우리는 함께 빈터 한쪽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복동이를 조심스럽게 묻어주고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복동이, 여기 잠들다. 함께하는 복을 가져다 준 특별한 친구. 영원히 기억할게요. 복동아, 편히 쉬어. 많이 아팠지? 이제 푹 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표지판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우리 집으로. 일어서려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복동이가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복동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딸과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엄마, 우리 집 어디예요? 딸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은 너랑 내가 함께 있는 곳이야. 맞아요. 그게 진짜 집이죠.
우리는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복동이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집으로 가는 길을 복동이가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딸이 약속대로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짐 다 정리했어요. 수고했어. 미경아, 딸의 방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아침마다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동이와 걷던 그 길을 엄마, 오늘은 어디 갈까요? 김약국까지만 갔다 오자. 좋아요. 복동이가 없어도 딸이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끔 길을 잊어버려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항상 옆에서 알려줬거든요. 엄마, 여기서 오른쪽이에요. 아, 맞다. 고마워.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복동이 보고 싶으시죠? 슈퍼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매일 생각나요. 복동이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할머니한테 가족을 찾아줬잖아요. 맞아요. 복동이 덕분에 제 옆에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랑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준 씨, 어떻게 오셨어요? 복동이 무덤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준 씨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복동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드리고 싶었어요. 사진 속 복동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털이 햇살에 빛나고 맑은 눈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복동이가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복동이를 만나서. 그리고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복동이를 지켜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복동이가 좋은 곳에 갔으니까요. 민준 씨가 떠나고 복동이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복동아, 여기 있으면 잘 보이지? 사진 속 복동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보호소 가볼까요? 보호소. 네, 민준 씨가 일하는 곳이요. 복동이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많대요. 우리 봉사하러 가요. 복동이 대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잖아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미경아, 주말 우리는 동물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기가 보호소예요. 지금 30마리 정도 있어요. 우리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개장에는 정말 많은 개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늙고 젊은, 다양한 개들이. 여기 아이들은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민준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양당한 아이들도 많고 유기된 아이들도 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동이도 여기 있었구나. 한 우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작은 믹스견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주일 전에 온 아이예요. 주인이 이사 간다고 버렸대요. 세상에.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우리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녕. 아가야.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걔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도 버려졌구나. 복동이처럼. 무서웠지? 슬펐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분명히 좋은 가족을 만날 거야. 복동이처럼 말이야. 그 순간 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슬프지만 작은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마. 너를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걔가 천천히 다가와서 제 손냄새를 맡았습니다. 착하지. 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 데려갈까요? 응? 복동이가 엄마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엄마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걔가 제 손을 살며시 핥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키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걔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도 원할 것 같아요. 다른 아이를 구해주라고.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이 아이 이름은 달이에요. 달이. 네. 밤하늘의 달처럼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아이가 되라고요. 달아. 우리 집으로 갈래? 다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리도 복동이처럼 특별한 아이일까요? 글쎄,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하지만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특별하든 아니든 우리가 사랑해주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엄마. 집에 도착해서 다리에게 복동이가 쓰던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달아, 여기가 내 자리야. 다리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확인하더니 천천히 누웠습니다. 잘했어. 달아. 그날 밤 복동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복동아, 봤지? 다리가 왔어. 내가 보내준 거지? 사진 속 복동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너 덕분에 제 옆에 딸이 섰습니다. 진짜 집을 찾았어.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어디예요? 여기. 대답했습니다. 너랑 내가. 그리고 다리가 함께 있는 이곳. 그리고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마음속에 복동이가 있는 이곳. 맞아요,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복동아, 잘 자. 우리 내일도 내가 알려준 길을 거들게. 집으로 가는 길을. 다리가 우리 발치로 와서 누웠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복동이가 알려준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며칠 후, 저는 고향집 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딸과 다리와 함께. 복동아, 우리 왔어. 복동이 무덤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엄마는 잘 지내. 미경이랑 같이 살고 있고, 다리도 데려왔어. 다리가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복동이한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너 덕분에 엄마가 많이 배웠어.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복동아, 고마워.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줘서 이제 엄마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제 옆에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항상 함께해요. 다리도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함께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동이가 저를 데려다 준 곳은 단순히 고향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집.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길을 복동이가 알려준 거예요. 엄마, 저기 우리 아파트 보여요. 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응, 보여. 거의 다 왔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글쎄, 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그럼 복동이가 좋아하던 닭가슴살 요리할까요? 좋지. 다리도 좋아할 거야.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앞서갔습니다. 달아, 천천히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복동이와 함께 걷던 그 길. 고마워, 복동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보여준 길. 엄마가 잘 걸을게. 그리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우리 집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인가요? 건물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인가요? 저는 복동이를 만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집이 무엇인지. 82년을 살았지만 진짜 집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가르쳐줬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복동이는 3번이나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만났죠. 저도 평생 진짜 가족을 몰랐지만 복동이 덕분에 딸과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라고,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라고. 그리고 혹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을 만난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복동이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복동이와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사랑의 기적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도, 제 곁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다리가 제 발치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고 딸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집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집을, 함께 있어서 행복한 그곳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동아, 사랑해.